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자유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자유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굴하고 보니까 그냥 힘이 나네요. 우리 남한 가족들도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노란색. 네. 네, 둘이 아주 색깔 좀 잘 맞춘 것 같아요. 네네네. 꽃처럼 남편분이 화사해지는.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없는 말을 지어냈어요. 네, 또 무게중심을 딱 잡고 계신 우리 김상배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오자유 식구들과 함께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벌써 남쪽하고 북쪽하고 한 가족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건 통일도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이렇게 가까이 언젠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재밌는 건 남쪽 네. 하면서 이쪽을 남쪽이라 그러고. 진짜 하나가 됐나 봐. 남북이요. 저는 얼굴 항상 뭐 노스페이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민한 노스페이스. 네, 그쪽 분이시구나. 그쪽 다 잘생겼어요. 노스페이스. 네. 대박이다, 너 스페이스. 남남 북녀 누가 그랬죠? 네. 아닌 걸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녀 북녀. 네. 요만한 애기들인데도 덜 짚고 저 같은 사람 지나가면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근데 너무 안쓰럽고 가슴 아팠죠. 제가 그거를 겪었잖아요. 그것도 1년 다니고 그거를 겪으니까 12월 달까지 2달을 거기에서 꽃제비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저를 데려가서 하는 것 같아요. 배급을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집집마다 다 나가서 꽃제비를 하는 거죠. 뭐 굶어서 누워있다가 차 지나가는 걸로 막 죽는 걸로 있고 너무 비참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오자유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공개해야 되겠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내 이름은 꽃제비입니다. 자, 핫코너 북튜브에서 자세한 소식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북튜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꽃제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북튜브를 통해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에. 지금 시대에 이렇게 먹는 게 없어서 생명을 잃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다. 뭘 드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막 다들 눈물 흘리시고 벌써. 예. 봤으니까. 직접 보셨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정말 이렇게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하 씨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제재는 90년대 초반에 그 핵조약 기구에 탈퇴하면서부터 시작은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다가 2017년에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열받은 거예요. 이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대북 제재를 계속 받아왔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개인상의 무역 거래도 이제부터는 완전히 단절시키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 2012년에 김정은 올라오면서 2017년까지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7년 이후부터 북한 경제가 완전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다 걷어매는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냥 방역 방침이었죠. 그러면서 이걸 닫아매니까 무역도 안 되고 밀수도 안 되고 다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거기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의 이 살림살이가 정말 열악해서 저렇게 제3의 권한의 행군,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마당 이런 것도 다 이제 폐쇄가 거의 된 그 거죠. 장마당은 왜 그러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에는 뭐 장마당 못 열게 하고 뭐 오후에 2-3시간 열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장마당으로 먹고 사는 북한이 완전 경제 공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다 지금 또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극심해졌고요. 네. 아,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 경제난이 나아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바로 국방을 강화한다는 명목 밑에 핵미사일 계속 만듭니다. 모든 걸 이제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데 그 미사일 한 대에 그 북한 주민 1년 식량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군사력의 0.001%라도 돌리면 우리 인민은 잘 산대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이제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입버릇처럼 하던 게 지금 핵보유국이 됐는데 잘 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핵을 인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인민들이 원하면 쏠 거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경제라는 게 식량 없으면 사람이 먹는 게 지금 본능인데 그럼요. 생명인데. 예, 먹지 못하니까 일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데 자연재해가 왜 오냐면 어릴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조선에서 포를 한 대 빵 쏘면 그 포가 이제 쫙 올라와서 북한의 이제 구름으로 탁 형성이 된대요. 때문이었던 예. 그래서 비가 막 내리면 농사 지었던 게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떨어져 간대요. 다 남쪽.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씨를 뿌리면 계속 홍수가 오지, 태풍이 오지, 안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도 우리한테 저주를 내린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전에 이거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북한이라는 땅 자체가 굉장히 저주받는 땅이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숨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개간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드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아마 꽃제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018년 농사를 완전히 망했어요, 북한이. 그 2018년 농사가 망하다 보니까 그나마 나오는 건 군량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식량을 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군품을 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식량이 말라 있는 상태니까 올해 아마 굶어 죽는 사람들, 꽃제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군량미 터니까 군부대 이제 군인들 생활도 이제 열악해지는 거죠. 계속 군대 가면 영양실조 오는 거는 엄마 아빠가 각오하고 있어요. 영양실조 와서. 자, 마치 우리 그 오자유에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했던 그 세 가족이 나와주셨는데요. 손명희 씨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 10년은 손명입니다. 그리고 한경남도 단천시 검독강산 연합기업소에서 강석을 캐는 데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제가 꽃제비 하기 시작한 거는 그 핵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운, 금 이런 걸 캐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급을 많이 줬어요, 사실은. 권한행구식이 시작되면서 거기 다 잘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꽃제비가 엄청 많았죠. 네. 조금 전 영상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네. 감정이 격해지죠. 그 당시 기억이 많이 그쵸. 떠오르셨나 봐요. 네. 많이 비슷한가요? 그때 상황이랑 그 아까 영상. 그렇죠. 제가 그거를 겪었잖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이란 그거를 겪으니까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김일성이 죽고 95년도 딱 그 배급이 한 달 배급이 25일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900에 아이들은 600. 그다음에 부양들은 300 해서 이렇게 그걸 줬는데 그래도 배급이 3명의 배급이 한 25kg 이렇게 탔거든요. 쌀을요? 네, 쌀, 강내 이렇게 섞어서. 근데 거기 없으니까 아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야만 배급 타잖아요. 근데 배급이 잘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검독강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중기 타고 내려가요. 1700마다를 내려가서 땅을 캐거든요. 맞아. 네, 1700 갱도에. 갱도에 들어가서 1700마다 더 내려가서 그거를 이제 발파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인력으로 그 돌을 실어서 그래서 이거 올려서 그걸 팔아서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팔아서 국민들을 먹이는데 먹어야 캐잖아요. 그러니까 캐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굶어서리 이제 들어 누우니까 네. 나가서 캘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배급을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 이제는 집집마다 다 나가서 꽃제비를 하는 거죠. 꽃제비를 하는데 어디 자기 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서 금독강산에서 좀 벗어난데 시내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꽃제비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냥 국어를 하는 건가요? 고난의 행군인데 구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기차 있잖아요. 네. 우리를 말하면 기차길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먹던 그러니까 먹다 신예 그런 거를 주워서 먹고 그거를 또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남한의 노숙자분들이랑은 어떤 게 다른 거죠.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맞아. 근데 저도 노숙자분들 이제 도움을 뭐 가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자기가 또 골라서 가시는 분들 그쵸.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아닌 거죠. 그게 안 되죠. 진짜. 굶을 때가 굉장히 많았겠어요. 채소 작아서는 오일이고 채소 제일 많이 군 거 11씩.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열흘 이렇게 동안 먹는 누웠다가 건데. 이제 물이라도 먹으려고 가려면 앞이 새까맣거든요. 사람 앞이 새까맣고 빈혈이 오는 거지 뭐. 별빛이 바짝바짝 나거든요. 막 그 정도로 우리 캄캄한 밤에 보면 네. 안 보이잖아요. 딱 그 격이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계신 상황에서 꽃제비가 되신 거죠? 저희 아빠는 고난행군식이 시작해서 2000년대 돼서리 사망했고 다 아살로 사망했어요. 굶어서. 세상에. 어머니는요? 엄마도 거의 아살로 다 돌아가셨고. 네. 그럼 이제 부모님도 다 안 계셨고 먹을 네.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그 시기를 10년이나 거의 겪으셨는데 그쵸. 뭐 다 힘들었겠죠. 근데 그래도 난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다 한다면 언제가 생각나세요? 성장 기간이잖아요. 네. 여자들이 성장 기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뭐 생리나 이런 거 할 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거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막 겨울에 동상 걸렸을 때는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상 걸리면 벌써 발이 이 동상이 다 발톱이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다가 발 엮고 있거든요. 엄부를 뽑느라고. 그러니까 동상에 오면 새파랗거든요, 발이. 근데 그거를 찬물에다가 뽑아야 되거든요. 더물이 하면 발이 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눈을 동상 이렇게, 걸린 발을 눈에 담궈요. 그쵸,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무제 놓거든요. 그러면 무제 놓은 다음에 발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시원하거든요. 아픈 그 느낌이 수술할 때 막 칼로 째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서 동상 들면 네. 눈 속에다 바로 네, 넣어서 눈 원래 엮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쏙죠. 네. 오히려. 그 골수염이란 게 오거든요. 발톱이 우리가 발톱 안하게 이게 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골수염이 오면 발이 벌써 뼈가 썩어 들어가면 순식간이거든요. 이 발이 동상에 올 때는 그래가지고 한일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발 엮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맞아요. 그러고는 여름에는 막 발이 아리거든요. 짜리짜리 하는 거. 여름에는 네. 그러니까 얼었던 게 녹으니까. 아.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얼고 녹고 이러니까 신발도 아예 없으니까. 신발도 없죠. 그러니까 신발이 있는데 이게 신발은 형태는 있지만 발바닥이 공해주질 못하지. 그러니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닐을 또 감거든요. 아, 정윤아 씨도 북한에 있을 때 잠시 뭐 길을 잃어서 네. 꽃제비 생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꽃제비 생활이라기보다 꽃제비들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은 자강도인데 함경북도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인민군대들한테 저희 그 고모가 부탁을 했어요, 이모가. 할머니네 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돈을 다 주고 부탁을 했는데 돈만 먹고 저를 청진역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어머. 그리고선 계속 기다리는데 안 와요. 제가 그때 11살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안 오는데 그때 이제 낯선 그 여자 두 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같이 가재요. 뭐 먹여주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옷도 좀 잘 입었으니까 이제 데려가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청진역에서 꽃제비를 치고 있던 애들이 한 무리가 와가지고
어디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저를 주시했던 아는 거예요. 거구나. 왜냐면 얘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옷 입은 행태를 보면 꼬제비가 잘 아니거든요. 살았는데. 그런데 왜 얘가 여기서 방황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그 아줌마들이 와서 접근하면 떼주고 접근하면 떼주고 했는데 그게 제가 10월 달에 나온 게 12월 달까지 2달을 거기에서 꼬제비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저를 데려가서 중국에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 이상한데. 예, 근데 이제 말씨가 일단 함경북도 말씨가 아니잖아요. 평안도 말씨 쓰니까 네, 네. 이 꼬제비 친구들이 와갖고 이제 저를 품어줬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엄청 오래 굶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대합실 의자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엄마가 이게 공주로 키운다고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네. 여기에 갑자기 이 석회가 버글버글해지는 거예요. 저도 막 놀랐어요. 네. 딱 됐는데 못 먹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입고 있는 거 동복을 팔아야 된대요, 저거고. 이걸 팔아서 속도전 떡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수남시장이라는 걸 그래서 가봤어요. 수남시장 정말 큰 시장인데 거기 갔는데 이 동복을 팔면 제가 얼어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그치. 쌍바닥에서 자니까. 그래서 이 동복 안에 단복을 주니까 진짜 속도전 떡 요만한 걸 딱 주는데 그 이제 말씀하셨던 새까만데 눈만 반짝이는 애들이 요 옆에서 저만 쳐다보고 그 속도전떡 들고 있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이 꼬제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그 자리에서 다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입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2달을 꼬제비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그 꼬제비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생각나서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네. 뭐 희진 씨는 평양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평양은 솔직히 그럼 없을 꽃제비가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 또 많았나요? 그러니까 뭐 평양에도 당연히 많죠. 어ton강구역이나 평천구역만 가도 그냥 애기들이 요만한 애기들인데도 덜 짚고 저 같은 사람 지나가면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근데 너무 안쓰럽고 가슴 아팠죠. 네. 우리 최성죽 씨도 꽃제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변에 꽃제비들이 많았으니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밀수를 하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한 6개월 동안 중국 간수 소에 있은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을 저희 아들하고 딸이 꽃제비 했단 말입니다. 엄마가 뭘 6개월 못 동안, 주니까. 근데 그때는 집도 있고 했으니까 집에서 살면데 그 집이 불이 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 불 붙는 집에서 다른 거는 못 꺼내고 김부자들 초성화만 꺼내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 먹을 거는 못 꺼내고 북한은 그게 책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것만 꺼내니까 집에 거 하나도 못 꺼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랑 뭐 다 있었는데 몽땅 불에 타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국수로 눌러 먹는데 너무 역해가지고 거슬럼 나달은 정말 먹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있는데 내가 오니까 중국에 잡히다 6개월 만에 오니까 애들이 그 다리 밑에서 자고 이 석탄은 막 무제로 됐습니다. 그 기차 역전에 우리인데 전기 차단했단 말입니다. 석탄이 있는 차에 제가. 따뜻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고 하니까 그때 눌렀던 그 국수를 제가 딱 요만한 거 아마 국수 눌렀으면 한 300g 됐겠는지 말르니까 딱 요만하더라. 그거 글쎄 먹지 않고 엄마 순간에 엄마를 해준다고. 엄마 국수를 내 국수 정말 좋아했단 말이야. 엄마 주겠다. 그거 내가 6개월 만에 만데 아들이 새까매가지고 어머니 쟁개비다가 제가 밖에서 쟁개비다가 그걸 끓여주는데 야 너무 기막해. 난 아들부터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때. 너무 기막해서. 무슨 자녀분들이 있으셨고 근데 대부분의 꽃제비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어린이들인데 그렇죠. 보호해줄 부모가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신매매라든가. 그렇죠. 위험하죠,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그때 권한행구 시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권한행구시 딱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임신매매를 여자를 데리다가 팔거나 이러는 것도 있고 또 그 인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뭐 들어보셨죠? 인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때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꽃제비들이 있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야, 니 오늘 아우 이쁘네. 데려가서 우리 집 가 살자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손을 끊는 거예요. 손발을 끊어놓고 아이를? 네, 손발을 끊어놓고 이거를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인지처럼 돼지 있잖아요. 돼지처럼 피 뽑는 거. 네, 맞아요. 그걸 왜 뽑아? 그 뽑아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말도 안 돼. 네, 영화도 그래가지고 이런 너무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이제
그러면서 꽃제비들이 단합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꽃제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쁜 분들은 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정해주면 그 도둑질하면 배신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꽃제비들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게 언니 오늘 아픈데 물이라도 갖다 주면 얘는 그래도 동정심이 가는구나 해서리 밥을 먹다가도 주거든요. 그래서리 꽃제비든 단합이 됐어요. 굶어서 그런 상황에 뭐 빵 하나 사준다, 국수 사준다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워 먹더라도 그런 사람들인데 안 섞인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는 걸 알게 네, 됐구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는 노인들의 꽃제비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영상에. 진짜 사실인가요? 요즘 워낙 북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노인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제가 한국에 49살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50살, 49살 벌써 특대 50살 되면 다 늙은이 취급입니다. 저 한국에 왔을 때 60살 어느 아는 집에서 한갑을 안 세는가 하고 한갑을 왜 세는가 하고 재수없이 그 농담으로 말하는 소리인데 저 그건 왜 이렇게 말하지 했는데 그만큼 젊게 대한민국은 정말 100세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50살 되면 정말 다 할머니입니다. 한국 사람들 나이를 10년 넘게 봐야지 10년 좁게 봤다는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늙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나가서 길에서 구걸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앉아서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국수물이 째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에 앉았다가 국수물 남기면 그거 받아서 잡수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꽃제비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 같거든요. 당국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북한에서는 단속하고 하거든요. 근데 꽃제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흔한 그 여행하는 사람들보다 꽃제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그 9.27 상무라는 게 있어요. 9.27 상무라는 게 9월 27일 날에 그 김정일이가 꽃제비 너무 많으니까 9.27 상무를 만들어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꽃제비 상무거든요. 원래는 꽃제비 상무인데 9월 27일 날에 만들어서 9.27 상무로 됐어요. 상무는 직함 아니에요? 전문 그러니까 여기를 상무님. 말하면 우리가 단속하는 분들 그런 비슷한데 그런 9.27 상무에 이제 잡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꽃제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수를 1kg를 붓으면 100명을 줘요. 어머, 1kg 네, 가지고요? 불 커서 이제 국수를 오늘 아침 밥이면 저녁에 국수를 데쳐 넣는 거예요. 그걸 데쳐 넣으면 이제 한 7시간을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 불수록 국수가 불어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라이타돌이라 하거든요. 요만큼 이제 타타타타 끓어지거든요. 근데 국수라는 게 원래 국수줄을 이렇게 쭉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없으니까 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줄씩 탁탁 넣고 100명 쫙 넣으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소금물을 넣어서 훅 마시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거라도. 먹고는 이제 허약이 오는 거예요. 아차리 안 먹으면 허약이 안 오는데 먹으면 더 허약이 오는 게 뭐냐면 한 끼 잘 먹었다 못 먹었다 해도 그 먹던 생각에 국수물이라도 이제 빌어 먹는 것처럼 국수물도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런 생각에 아이들이 더 여배서 이제처럼 막 그 갈비 나오고 막 이게 다 아롱아롱하대요. 이게 막 그렇고 소리 그런 거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목사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꽃제비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의 현실을 지금 저희가 보고 듣고 있는데 목사님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에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친히 고아의 아비고 과부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버지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아라. 맞아. 그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참 기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정치적으로나 쇼처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가지고 직접 주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네. 그냥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없는 데서 지나가다가 꽃제비가 지나가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꽃제비의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네. 지도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반찬이 워낙 귀해서 하도 부모님들이 음식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오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생선을 먹던 야채를 먹던 다 똑같은 맛인 거예요. 짠 맛. 맞아, 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 죽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공사하다가 사람이 무너져서 깔려도 온 그냥 막 뉴스거리잖아요. 처음 했을 땐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 강롱이가 죽었는데 어머니 강롱이로 이거 진짜 죽었는가 죽었는데 나는 그다음 녹이나 갔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그 눈그저 엄마도 얼고 그 아가 그 자리에서 꽁꽁 얼은 거 눈 속에다 묻는데 쨍가에 사람 막 미치겠더라.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꽃제비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난의 행군 당시 상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은아 씨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한 중학교 될 때 완전 그때가 거의 피크를 친 것 같아요. 그때 막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할 때였는데 학교에 이렇게 가면 애들이 예를 들어 정원이 32명이잖아요. 근데 한 4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오늘 왜 애들이 4명밖에 안 왔냐. 그러면 학급반장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또 보내거든요. 데리러. 가서 또 다 잡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 애들이 풀 캐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풀 캐러 갔냐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다 산으로. 다 먹을 게 들로. 없으니까. 네, 다 풀 캐러, 풀뿌리 캐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배울 때냐 지금. 네. 네. 사실은 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한데 이게 무슨 김일성이 죽어서부터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면다. 그 이전부터 벌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제가 88년도 시집 갔는데 해산에 막 먹을 게 없는 사람 지나면 그때부터 길에 꽃제비들이 있더라고요. 철도 연선에 가면 대합실에서 노래를 불러서 이민군대들인 데서 밥을 주고 떡을 주면 그거 하나씩 얻어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내 많은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행군인데 한국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니까 대체적 고난의 행군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새마을 운동 정도로 네. 생각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원래 시발점이 1938년도 39년도에 김일성이가 북대정제에서 남표자에서 일본 군하고 싸울 때 100일 동안 그 행군을 하는 그 시간에 그 겪은 일을 그대로 재현해낸 거란 말입니다. 그때 행군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군대들이 이 항일육대가 무슨 이거 신발 가죽을 굽어 무슨 삶아먹고 이런 말이 많았단 말입니다. 사회주의 때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일을 이렇게 고난행군 만들어 놓고 그거 인민들이 돌리고 자기네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진짜 막 네. 분하지 않습니까 막 지금 생각하면 막 86년부터인가요? 배급이 이렇게 줄기 네.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배급이 완전히 끊기기 시작한 그 고난행군이 이제 시작하던 건 언제였나요? 근데 이게 다르게 봐야 돼요. 이게 군부대하고 사회하고 또 함경북도하고 지역마다 또 평안도 다르군요.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놈의 나라가 그래서 김정일도 그때 멘탈에 붕괴가 왔어요. 김정일도 그 밑에 일하던 사람들도 그때 만약에 정말 뭔가 세계적인 지원이 없었잖아요. 북한 쫄딱 망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이 컨트롤 타워가 붕괴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만 배급이 나왔냐면 이런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부대들은 또 배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군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밖에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먹었으니까. 우리는 먹으니까 특수부대는 나오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오니까 배급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배급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럼 대략 한 90년대 네, 맞습니다. 중반부터 90년대 초부터 점점부터가 95년도부터는 아예 배급이란 게 없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지금 다 다른데 다 다릅니다. 희진 씨는 어떻게 보면 평양
출신인데 네. 고난행군 당시 평양은 어땠어요?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아예 평양 권한행군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는 아예 배국이 끊겼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저희 친척 중에 군관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만 배급을 꼭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가서 거기서 쌀을 받아다가 와서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잘 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배급 준 이유가 있어요. 김정일이 그때 이랬어요. 장군님, 지금 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 굶어 죽어나갑니다. 하니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 필요 없다. 막 중국 뛰고 막 하니까 뛸 사람들 다 뛰고 죽일 거 다 죽여라. 300만 명의 조선노동당원만 있으면 우리 공화국 끄떡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속에 이제 특수부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내세웠냐면 성군 정치. 온 전군 전민이 그냥 군원조인 거예요. 이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권력으로 이게 말하자면 완전 그냥 폭군 정치죠. 이거를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잃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성군 정치,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만 배급을 줬던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아직도 기억이 남았던 게 제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학교, 뭐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랬는데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한 반에 2권밖에 없었어요. 책이 없어서. 그래서 그 책 2권을 매일 빌려가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좀 잘 사는 집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연필이 요만하게 꽁다리 연필이라고 했거든요. 작아질 때까지 끝까지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빠도 이제 군인이셨는데 이제 언니가 말했듯이 군인 가정은 이제 배급이 그때도 안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 어느 하루 이제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셨는데 쭈뼛쭈뼛하면서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왜 못 들어오냐고 계속 그러니까 저기 밑에 우리 수혜랑 나이가 똑같은 애를 자기가 그 지방에서부터 데리고 왔대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역전에서 꽃제비를 치는데 발견하고. 이게 꽃제비 생활을 하지 않던 애들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훔치지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품어서 데리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역전에 나와서 이렇게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없어졌대요. 아빠는 굶어서 돌아가셨고. 버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동생이 너무 배고파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저 먼 자강도에서 평양까지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와서 저희 집에서 실컷 먹고 저희 아빠가 그러니까 좀 괜찮아질 때까지 엄마 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지 않을래라고 하니까 엄마 찾아서 떠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8살짜리 애가 4살짜리 동생 씻겨주는데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씻는다고. 네. 근데 그게 그때 어릴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제가 지금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잘해줬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뭐 어디서 어떻게 그러게요. 있을지. 참 같은 고난의 행군식이어도 지방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맞아. 수현 씨는 그때 처음 보신 거고. 그러니까 평양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지방 사람들 배급이 없어도 생활력이 또 어떻게 보면 강해서 산으로 들로 뭐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데 평양 사람들 일단 배급이 안 나오면 배급 자체가 이제 생명줄인데 그래서 배급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배급을 거의 못 받게 됐죠.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그다음에 약간 자본주의화가 된 거죠. 장마당이라는 것을 나가기 시작했고 또 국가에서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시키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소금만 나던 반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반찬이 워낙 귀해서 하도 부모님들이 음식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오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생선을 먹던 야채를 먹던 다 똑같은 맛인 거예요. 짠맛. 맞아, 짠. 오래 먹으려고. 네. 그래서 군에 나가면 평양생들이 제일 생활력이 약하다 그래요. 그렇게 받아주는 것만 이렇게 그것만 맞아요. 먹었어요. 갑자기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그럼 끼니는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희들은 니탄을 다 캐먹었다만. 니탄이 뭐죠? 니탄이랑은
가열탄, 무연탄, 무슨 갈탄, 알탄, 석탄 있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석탄을 먹는다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석탄이 아니고 니탄이란 거는 습지, 그러니까 진폴에서 나는 건데 그게 미생물들이 몇백 년을 쏟고 다지가지고 새까맣게 완전히 변색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을 떼지 못하는 석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농장에 퇴비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미생물들이 지내마에 사는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감에다 삶아서 이제 우려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거는 못 먹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망가루랑 그 옥수수로 쌀내고 그 떨어지는 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강냉이 재, 강냉이 껍데기를 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옥수수 껍데기를 거기다 같이 버무려서 니탄또, 니탄국수 뭐 이런 거 해 먹는데 그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냄새 역하고 저 지금 얘기하는데 벌써 그 냄새 막 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인이 배가. 그래도 굽는 거보다 나니까 드셨어요. 배고프고 몇 끼씩 굶으니까 사람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또 살지 그럼 않습니까? 배탈 나고 뭐 탈나지 않아요? 제일 그걸 먹어서 제일 큰 정말 힘든 게 항문이가 다 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문이 매가지고 변을 못 보니까 부모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꼬챙이를 그 자식들을 이제 항문이 파내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들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진짜. 그런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레들, 곤충, 동물 잡아먹는 건 뭐 일도 아니겠네요. 그거 고급입니다, 고급. 네.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 왔을 때 그 무슨 뭐 토끼굴 뭐 판다는 것처럼 무슨 뭐 쥐굴 파가지고 그거는 완전 쌀이잖아요. 완전 고급이지. 그건 곡식을 갖다 놓으니까 어곡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논밭에 보면 개구리 있잖아요. 비단개구리. 비단개구리 냄새 딱 하면 그게 고급이지.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것도 생거를 먹어요. 네, 그거를 독 있는 네, 그거를 근데 다 먹어요. 권한에 근데 개구리 씨가 말랐다 그랬어요. 너무 아니 그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쥐가 모아둔 곡식 먹었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상상이 감이 안 되는데 제가 들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심지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이렇게 잡아 먹었다. 저는 그 이야기는 그런 정말 말이 많이 아니다. 돌았습니다. 진짜. 멸시가 아니겠죠? 거기 제가 우리 검도강산에서 일어났는데 다 먹고 이젠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나무도 나무 올라가면 껍데기도 안 하게 살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풀에 가면 풀도 없고 겨울에는 그 뜯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 사람 말도 안 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기 자식을요? 그쵸. 근데 제 친구는 집 갔는데 북한에서는 그 집이 연기 나면 이 집 무슨 일이지?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치. 거기 연기 날 냄새 리가 이게 없지. 막 그러니까 그 집은 문을 딱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야 니네 그 친구네 집에 저 갔는데 고기 먹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니네 집 고기 먹네. 그래 우리 아버지 어디서 고기 가져왔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니네 집 가서 우리 고기 한 번 좀 먹을까?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욕하는 거예요. 왜 데려왔냐고 친구를 내줘. 그러다가 걔가 고기를 이렇게 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다 고기를 먹는데 그 사람 고기는 기름은 삼각이래요. 삼각. 근데 삼각 기름이 삼각형으로 네, 뜬다고?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뜬다는 거. 네, 뜨는데 우리는 기름 딱 넣으면 동글동글하게 맞아요. 뜨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거는 삼각형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하는데 거기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하고서는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느 집에 가서 알을 잡아다가 먹었다,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못 먹은 거예요. 배고픈데 그 사람 고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벌써 사람을 잡아먹는 데는 벌써 다 눈이 돌아. 동작이 다 풀리고 우리 마약하면 제정신 아니는 그 정도 됐거든요. 미치는 거죠.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넘어선 거.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로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맞아 있어요. 네.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 때인데 매달리는. 이스라엘에 그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속닥거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우리 애 잡아먹고 성경에 또 있어요. 내일은 뭐 너의 집 잡아먹자. 그래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나고 이제 잡아먹고 자기 아이는 또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고 기가 막히니까 그 이유가 이제 바알신을 섬겼던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맞아.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하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가뭄이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힘,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리고
벌써 30대, 여기는 30이면 아가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30이면 어천이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권한행군 시기에는 먹을 거는 없지, 시집은 안 가지. 이 시집을 그러니까 죽여서 먹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뭐 봐라 하고선 토끼를 가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 쓸모 없는 거 때려서 먹고 한 5가구를 먹었어요. 그 집을. 근데 이제 집이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가족이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미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 맛을 들이면 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 정말 거죠. 아니 이게 실화인 거죠. 네, 살아있는 이웃을 그렇게 때려서 그쵸 먹죠. 잡아먹는다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 상황을 볼 때 진짜 이게 진짜지 아닌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당국에서 그때 호랑이하고 사자를 그걸 해가지고 그 금덕강산에 거기 사람들 앞에서 보였어요. 시범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면 니네도 사자밥이 된다. 그 가족을 일단 다 버렸었거든요. 공개 처형. 네, 공개 채용. 그러니까 북한은 벌써 네가 무엇을 잘못했네 하면 공개 채용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못 하게끔. 잘못인지 몰라서 행했겠어요. 고난행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오자회 식구 중에서도 혹시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가족 그 잃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최성죽 씨 혹시 사연이 있나요? 예, 저도 고난행군 때 진짜 남편도 돌아가 자식도 죽었는데 남편이 돌아갔을 때는 뭐 남편이 돌아갔구나 하고서 제 눈으로 시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밀수로 하다 나니까 시범에 걸려가지고 교화소로 갔단 말이에요. 노동교화소 가서 거기서 돌아갔으니까 한 군데다 죽은 사람들 교화소는 막 시체를 다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몇 없고 남편 죽은 거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갔다 해도. 근데 저는 자식이 죽은 거는 자식은 4살짜리로 죽였는데 그거는 지금도 저 그 자식 나이를 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고난행군 때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데 장티부스가 막 한창 유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가 배 아프다고 막 이러니까 배 아픈가 보다 해서 장마다 나가 또 술 팔던 뭐 팔아야 또 먹고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는데 애가 아픈 거 제가 관심도 못 돌렸지만 애를 먹일 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여서 진짜 기껏 했다는 게 망가루 죽이란 말입니다. 그거에서 먹는데 애가 너무 아프고 한데 딱 한 주일 동안 앓고서리 죽었는데 한 겨울에 12월 달인데 아침에 지금 장마당 나가려고 하는데 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충격받아가지고 미동 앉아가지고 알을 붙들고 놓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허구멍지에 이러고 있다가 저 밖에 내다 묻어야 되겠는데 나는 그 다음에 녹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를 안고서리 막 야, 오직 내 잘못이다. 엄마 때문에 이게 죽었구나. 엄마가 자식을 진짜 이렇게 해서 죽였구나. 그래서 애를 데려서 산속에 올라가는데 눈이 형편없이 오는 겁니다. 너무 눈이 와가지고 애를 묻자고 소리 하니까 땅 열어서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금 눈을 팠단 말입니다. 눈을 파서 애를 지금 딱 눕히려고 눈구대에 들어가는데 눈이 그냥 쌓여서 애인데 쌓이니까 그래 또 애를 안고 내다 놨어. 그리고 또 눈을 팔고 또 묻고 또 계속 그러다가 그 눈구대에 앉아서 알을 붙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단 말이야. 차마 눈에다 모였겠더라고. 내 탓인 것 같아서. 야, 내가 이거 내 너를 엄마가 너를 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 애를 낳는데 하루 종일 그 눈구대 엄마도 얼고 그 아가 그 자리에서 꽁꽁 얼은 거 눈 속에다 묻는데 있잖아요. 사람 막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 미치고 자식을 죽였을 때 이 마음에 칼로 난도질한다 해도 표현을 못하고 그럼요. 이 가슴을 있으니까 막 찍어놓는다 하겠는지도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그때 그 아픈 마음에 그 눈구대에서 이러면 나 돌아오는데 있잖아요. 아가 막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추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있잖아 애를 두고 그 후에 겨울에 이불을 덮고 자지 못했습니다. 알아 그 맨땅에다 연기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불을 덮지 못하겠더라고. 우리 애는 저기서 눈구대에서 저렇게 꽁꽁 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불을 덮고 자겠나 하니까 그 마음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 애가 살아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뭐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 생각에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되게 담담하게 하시죠. 저는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만갑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그 북한 출신들 만나면 자식이 잃었던 얘기, 자식이 굶어서 죽었던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담담하게. 그러니까 이젠 너무 다 울어서 눈물도 없나 봐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더 마음이 네. 아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 죽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공사하다가 사람이 무너져서 깔려도 온 그냥 막 뉴스거리잖아요. 처음 했을 땐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럼 북한은 지나가다 시체 있으면 아 시체 있구나. 그럼 갔다 오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사람 죽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지옥이네요. 예, 지옥이에요. 살아서 그냥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지금 현 세상에서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지금 재현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실의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는 사실은 뭐 하루에 몇 발씩 뭐 싸고 이러는 사실은 그 미사일이면 북한 사람들이 20년 살거든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제 언니하고 통화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한심해요. 그러니까 사람 북한 평양 던진 코로나가 없다잖아요. 엄청 많아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대. 벌써 그 사람이 다니면 그 집에 모닥 박혀서 죽겠으면 죽고 거기서 다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송숙 씨 아까 얘기 들으니까 사실 뭐 그거는 저희는 솔직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럼요. 감히. 아들을 이렇게 잃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산속 생활을 하게 되신 거가 된 건가요? 그 때문에? 제가 산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막 정말 어처구니 없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1호 행사라 하면 대단한 제일 큰 행사란 말입니다. 김부자들이 이제 지나가고 뭐 이런데 제가 딱 철길 옆에 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호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길에 폭발물 설치한다, 나쁜 놈들이 불순물 그런 거 한다면서 100m 구간을 몽땅 철거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1호 행사 때문에 집을 하루아침에 출근했는데 집을 허물었단 말입니다. 갈 데 없어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간 것도 산의 해발이 800이 넘는단 말입니다. 거의 900이 되는데 거기 올라는데 나무들이 다 이런 원시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발길이 크게 안 간다는데 올라가서 애들하고 같이 통나무 기틀집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지를 닦아가지고 이제 산에다 이제 물 옆에다가 이렇게 산골 기운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개울물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 거기다 부지로 만들어가지고 호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땅 다듬고 거기다 나무를 베는데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나무 한 통 베는 날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무들이 다 이렇게 크니까. 네. 그 애들하고 있는데 저 여자 힘인데 또 북한 여자들 좀 센 데 있습니다. 좀 뭐랄까 좀 생활력 강하시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나무로 이런 거 해설이 올렸는데 짓는 게 정말 우물정자로 지금 짓는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6돈째는 올리지 못한 나무가 너무 커서 큰 나무부터 이렇게 착착 올랐는데 제가 올려서 발을 끌면 애들이 요만하게 둘이서 밀고 하는데 밀다가 힘이 없어 올라서 아들부터 왕왕 앉아 통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집을 재가지고 하는데 집을 지니까 나 여자가 진 게 어느 만큼 잘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짬이 이만큼 난 거기다 이제 산에가 돌이끼 있습니다. 산에 간 돌이끼 보면 이렇게 두껍단 말입니다. 그거 이제 맞에다가 다 뜯어다가 돌이끼를 그 짬사기다 기틀집에다 다 짠 거. 부엌 아궁이를 쌓는 것도 15번 허물었습니다. 부엌 아궁이를 불이 들지 않아가지고. 지붕도 옥수수 이제 남들이 그 농사 지은 그 옥수수를 갖다가 지붕에다 올려다 얹고 문이 없어서 담요 있잖아요. 헌 담요를 절반 짜게가지고 문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살았는데 거의 정글이네. 뭐랄까요? 내가 사랑이 내가 과연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살았다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겨울에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난방이라든가 먹을 것도 좀 없고. 여름에는 속에 겨울 생활 어떠셨어요? 네 여름에는 정말 좋은데 겨울에는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산속에 물이 추우면 물이 다 땅 밑에 숨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저게 눈을 녹여 먹는단 말입니다. 마대다 그다만 마대 50kg 되는 마대다 한 마대 가면 바게트다 반 바게트 조금 더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마대 2개 개와야 한 바게트 10리터짜리 채운단 말입니다. 그 물로 음료 그다음에 빨래하는 거 모여가는 거 다 그 물로 쓴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너무 추워서 앉았으면 기가 시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불은 계속 나무 많으니까 불은 계속 되니까 엉덩이는 따갑고 기는 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갈 때 어떤 데는 눈이 너무 많이 온 데 있단 말입니다. 한 4월 달까지 눈이 녹는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높으니까. 보통 눈이 허리치는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아침에 문이 열려진다. 눈이 딱 쌓여가지고. 그 자강도 눈이 진짜 많이 와요. 여기까지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 못 열어요. 너무 힘들게 너무 진짜 김
그래서 이제 여기 막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옆에 따잖아요. 저 살인마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니 말씀을 듣는 내내도 정말이야? 뭐 실화야?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이게 진짜 이런 욕밖에 말을 안 하는 것 나오죠, 자체가 되게 사치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산속에서 열매 따먹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그러니까 이게 거가 진짜 모르는 게 남은 사람들은 그럼 햄버거 먹으면 되잖아 이런 진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말도 안 이게 되는 남한 사람들의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도 우리는 다 단절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양 안에서도 다 다르니까. 이제 아닌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고대인데 산속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8년이라는 시절 동안 버티셨을지 뭘 드셨어요? 봄날부터 이제 3월 한 말이 되면 양지 쪽에 눈이 쬐끔씩 녹아 눈이 쬐끔 있다만 거기서 달래부터 나옵니다. 달래가 하나 달래부터 캐기 시작해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걸 100g 캐도 그때 나는 달래가 정말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캐고 나가 팔아가지고 가루 또 망가루 싸가지고 와서 풀 가지고 섞어 먹고 그다음에 냉이 그다음에 무슨 참나물 봄철에 나물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이제 딱 보리 고개 딱 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는 게 오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이가 요만할 때부터 나는데 배고프니까 그 오이를 이제 먹고 김을 매야 되니까 오이부터 따먹기 시작하면 아, 농사를 지으셨어요? 산에서 농사를 제 여기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 해 농사 5-6톤 했습니다. 저 혼자서. 그거에서 네, 먹고 파신 거예요? 먹고 팔고 그거 가지고 유지했습니다. 오이를 너무 먹어서 생거 먹어서 그게 전 질려가지고 또 장 찍어 먹는단 말입니다. 장 찍어 먹다 질려. 소금에도 찍어 먹어. 그것도 또 질려. 오이를 삶아 먹는단 말 들어봤습니까? 오이를 삶아서 먹고 또 부광에다서 구워도 먹었어요. 오이를 어떻게 구워? 오이를 너무 먹어. 맨날 먹으니까 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저 오이를 안 먹자니까 지금. 안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 너무 질려서. 그리고 저희 아들은 나물만 봐도 안 먹습니다. 먹고 싶어. 저희 아들은 야채랑 막 이런 거. 어느 만큼 먹었으면. 어머. 실화라니 정말. 목사님,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과 같은 이 아픈 역사가 정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퍼뜩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고난의 행군이 있었어요. 맞아. 그게 바로 광야 길을 걸었던 40년간의 기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실 때 뭐 먹을 것을 준비시켜라, 뭐 군대를 준비시켜라, 핵을 만들어라, 뭐 칼을 만들어라 안 하셨어요. 맨 먼저 했던 것은 행군 시작 전부터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지도를 세우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길렀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했을 때 그 지도자로서의 아픔과 고통 그게 바로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을 믿음이 식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까? 그 목자의 그 심령이 아주 충만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거라든지 뭐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뭐 전투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익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명을 또 고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민족의 비극이 끝나려면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 핵을 만들 수 있지만 생각만 잘하면 그것을 팔아서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면 곧 북한도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한 형제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가 짝이 되어서 한 막대기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예. 기도밖엔 답이 없네요.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곧 오죠. 속히 올 것이다. 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하면서 우리가 울고 진짜 가슴을 치고 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선한 뜻이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벌써 인사를 우리가 나눠야 될 시간인데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알차고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려!